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새벽 4시. 한국대학교 캠퍼스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홀로 불 켜진 건물 창문 너머로 낡은 걸레를 손에 꼭 쥔 채 바닥을 닦는 한 아주머니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네요. 62살 윤순자 할머니는 아릿하게 쑤셔오는 무릎 통증도 애써 누르며 바닥에 얼룩진 음료수 자국을 힘주어 닦아냅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그 손놀림 한번 빠르고 정확해요. 정말 매일 새벽.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캠퍼스의 첫 새벽을 여는 손님이죠. 다그마치 30년이에요. 이 한국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해온 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랍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강의실에서 희미하게 남은 분필 냄새를 맡으며 아주 잠깐이나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젊은 날의 꿈을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순자 씨, 이 새벽부터 또 부지런히 일하시네요. 건물 관리인 민준 씨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나며 말을 건네요. 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까딱여 보여요. 이 건물에서 순자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민준 씨랍니다. 오늘도 참말로 평화로운 하루네요. 순자 할머니가 정겹게 대답해요.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말투에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로 화답하죠. 그는 아침마다 순자 할머니와 나누는 이 짧은 대화를 참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해가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하면 캠퍼스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수학과 건물의 3층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실을 정리합니다. 칠판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할머니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방금 전까지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 찼을 그 빈자리를 한참 동안이나마 가만히 쓸어봅니다. 젊은 시절 순자 할머니에게 수학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 멀리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꿈을 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결국 할머니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전 8시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순자 할머니는 얼른 몸을 낮춰 청소 도구를 챙기며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학생들은 바쁘게 할머니 곁을 스쳐 지나가고 대부분은 할머니가 거기 있는 줄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래도 가끔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학생이라도 있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르게 더 환해지는 것 같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아주머니 지훈이라는 대학원생이 싹싹하게 인사해요. 지훈 학생은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참 착한 청년이죠. 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여요. 오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시험 준비는 잘 돼가니 지훈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유, 아직 멀었어요. 이놈의 미분 방정식이 사람 잡네요. 아주. 순자 할머니는 슬쩍 지훈 학생의 노트를 곁눈질해요. 빼곡한 수식들이 할머니의 눈에 빨려 들어오고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순간 답이 환하게 보였지만 할머니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에요. 천천히 해봐야 답은 항상 그 안에 다 있단다. 지훈 학생은 고맙다며 꾸벅 인사하고 강의실로 쏙 들어가 버려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홀로 복도에 남겨집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 풍경을 잠시 멍하니 바라봐요. 아름다운 건물들과 생기 넘치는 젊은 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자기 자신. 점심시간.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순자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요. 김치와 밥,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손때 묻은 도시락에는 늘 같은 맛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가끔 할머니의 도시락에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할머니는 홀로 조용히 식사를 마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 청소를 맡아 해요. 책장 사이사이 먼지를 꼼꼼히 털어내다가도 가끔 수학 서적이라도 눈에 띄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책장을 넘겨보곤 하죠. 누군가 풀다만 문제집에 희미하게 남은 연필 자국들이 할머니의 시선을 붙잡아요.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손가락이 저절로 꿈틀거리지만 순자 할머니는 애써 그 충동을 꾹 눌러 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강의실을 정리해요. 바로 박 교수의 수학 강의실이죠. 순자 할머니는 이 시간이 가장 조심스럽답니다. 박 교수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교수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서류를 황급히 챙기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요. 내일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두세요. 싸늘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떠나는 박 교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가슴 깊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할머니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이 참 아름다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가슴속 깊이 담아봅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이곳에서 그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존재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테지요.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마치 고향의 봄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걸레를 짜던 순자 할머니의 손길이 잠시 멈춘 바로 박 교수의 강의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분 방정식 풀어볼 사람 있나? 박 교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강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칠판에는 알아보기 힘든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 적혀 있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답을 찾기 위해 끙끙거리는 듯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칠판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수식들이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해결 방법이 마치 파도처럼 시원하게 밀려왔습니다. 에이, 교수님 이건 완전 극악 난이도인데요. 한 학생이 앓는 소리를 냈어요.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수학은 이렇게 머리를 쓰게 만드는 학문이지. 여러분이 이 좋은 대학에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순간 교실 안이 물이라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걸레를 손에 꼭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박 교수의 다음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학을 멀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결국 저기복도 청소하는 아줌마처럼 늙어서도 평생 몸으로 때우는 일이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해요. 교실 안에 와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손에 쥔 걸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말도 어눌하잖아. 가끔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 봤어. 또 다른 학생의 목소리였죠.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문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어요. 박 교수도 뒤를 돌아보았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강의를 계속 이어갔죠. 자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카트를 밀며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씻어냈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 힘없이 굽은 허리, 날꼬해진 청소부 유니폼. 정말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인가?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칠판에 적힌 그 문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거울 위에 해답을 그려보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오후 내내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저 힘없이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서둘러 캠퍼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만원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오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애써 삼키려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가슴 한구석에 아려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건 박 교수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꿈을 포기했고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작은 단칸방에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오랜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의 순자는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오늘 들었던 박 교수의 그 문제를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30년 동안 거의 펼쳐본 적 없는 그 노트에는 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연구 내용과 수학적 고민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어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뜨거운 열정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연필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손이 오래된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순자 할머니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수식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아주 오랜만에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는 진정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 순자 할머니는 해답을 찾았을 때 어린아이처럼 작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생기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하고 맑은 기분이 온몸을 감쌌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동이 트면 박 교수의 강의실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고. 그저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한때 수학자를 꿈꾸었던 윤순자.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녀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의 걸음걸이에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망설임 없이 곧장 박 교수의 강의실로 향했죠. 강의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칠판에는 어제의 그 문제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어젯밤 느꼈던 그 벅찬 감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할머니의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한쪽에 조용히 세워두고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필을 제대로 쥐어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 까마득한 대학 조교 시절 이후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칠판에 첫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느릿느릿. 그러다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거침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수식들이 하얀 분필 가루를 흩날리며 칠판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했고 그녀의 눈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교수가 제시했던 문제의 해결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그리워했었는지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해답이 완성되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박 교수가 제시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간결한 풀이법을 찾아냈죠. 먼트?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찍 등교한 학생 몇몇이 강의실 문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청소 중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황급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학생들은 칠판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교수님이 내주셨던 그 문제 아니에요. 혹시 아주머니가 다 푸신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둘 순자 할머니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어제 박 교수의 말에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던 학생들도 몇몇 섞여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정말 이걸 다 푸셨다고요. 어떻게? 순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청소 카트 쪽으로 슬금슬금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더 많은 학생들이 와르르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 모두 칠판과 순자 할머니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야 저기 청소 아주머니가 그 문제를 풀었대? 진짜 어제 그레벨 6짜리 말하는 거야. 헐, 말도 안 돼 대박인데. 교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뒤쪽에서 천천히 들어오던 박 교수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칠판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놀라움, 의혹, 그리고 진한 당혹감으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순간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 할머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강의 내용을 엿듣게 되었는데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올라서요. 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수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교수의 다음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건 박 교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칠판 앞뒤를 오가며 계산 과정을 몇 번이고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경이로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한 접근 방식이군요. 교실 안에 나지막한 놀라움의 탄성이 번져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해냈는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수학자로서 인정받는 그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어떤 분이시죠? 수학 관련 배경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박 교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과거, 간절했던 꿈, 그리고 그것을 아프게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이유들.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아주 오래전에 수학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간단한 대답과 함께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죠. 이 말을 끝으로 순자 할머니는 박 교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청소 카트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고 순자 할머니는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데서 오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 교수가 황급히 그녀를 뒤쫓아 나온 것이었죠. 잠깐만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 미묘했어요. 거기에는 당혹감도 서려 있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존중의 빛 또한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제 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부적절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 교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박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엔 학생들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만 순자 할머니는 그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청소를 마저 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구석으로 숨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캠퍼스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수학과 청소부 아주머니가 박 교수의 초고난도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죠. 점심시간, 순자 할머니가 식당을 지나가자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훔쳐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지훈 학생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온 캠퍼스의 아주머니 이야기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이런 관심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괜찮다. 지훈아.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알던 지식이 우연히 떠올라서 풀어본 것뿐이야. 지훈 학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저희 대학원생들도 며칠 밤을 새워도 못 풀었던 거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한 달라진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몇몇 교수들조차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져온 이 놀라운 변화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작은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오늘의 아찔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기대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간 가슴 깊이 꽁꽁 묻어두었던 낡은 꿈이 마치 봄눈 녹듯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캠퍼스를 지나갈 때면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환하게 미소를 건네고 가끔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순자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영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훈 학생은 더욱 자주 그녀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이 문제 좀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서 아침 일찍 도서관을 청소하던 순자 할머니에게 지훈 학생이 불쑥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빼곡하게 필기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공부한 지친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고, 우리 지훈 학생, 오늘도 밤을 꼴딱 새웠는갑네? 순자 할머니가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훈 학생은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근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미치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잠시 옆에 내려놓고 지훈 학생의 노트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미적분 문제였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해답이 마치 환한 등불처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이다. 접근법을 살짝만 바꿔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는 연필을 들어 간단하게 핵심적인 힌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지훈 학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교수님은 이렇게 쉽게 안 가르쳐 주시던데. 대박. 순자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허허, 가르치는 방법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니께 나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란다. 지훈 학생은 순자 할머니에게 더욱 깊은 관심과 존경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과거,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뛰어난 실력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죠. 아주머니, 진짜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시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고 말 못할 아픔도 많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 학생의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8 꽃다운 나이였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수학을 깊이 공부한다는 게 참말로 흔한 일이 아니었단다. 특히나 나처럼 그렇게 파고드는 건 더더욱 그랬지. 하지만 나는 그 숫자와 공식들이 너무나 좋아서 밤새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 살았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주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떡하니 합격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지.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갑자기 들려온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윤순자 씨 되시죠? 잠깐만요. 밝은 미소를 활짝 지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호기심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은 예나라고 해요. 미디어학과 학생인데요. 순자 씨 이야기 좀 들었는데 와, 진짜 완전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인터뷰 잠깐만 해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터뷰요 제가요. 예나 학생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순자 씨께서 수학 문제 푸시는 모습을 우연히 촬영했거든요. 제 SNS에 올렸더니 글쎄 조회수가 완전 터졌어요. 난리 났어요. 아주 모두들 순자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해요. 순자 할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니.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잠깐, 뭐라고요?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고요. 지훈 학생이 깜짝 놀라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허락은 받고 올린 거예요. 예나 학생은 약간 민망한 듯 볼을 극적였습니다. 그게 그 순간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해요.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짝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나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나 학생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벌써 3만 명이 넘게 봤어요.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고요. 다들 순자 씨를 수학 천재 청소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수학 천재 청소 할머니라는 낯선 호칭에 순자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새롭게 정의하는 꼬리표 같았어요.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불편하기도 했죠.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나 학생의 열정적인 제안에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관심과 주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나 학생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나 학생이 총총걸음으로 떠나자 지훈 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 깊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수학과 건물의 강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그녀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노골적인 호기심이 담긴 시선, 몰래 그녀를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작은 속삭임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박 교수의 강의실을 청소하던 중 순자 할머니는 교수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복잡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되고 계시더군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온통 당신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녀가 일으킨 이 작은 소동이 내심 불편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상황이 좀 조용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수학 이야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본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실제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업에 집중하라는 것은 결국 청소부로 조용히 남아있으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가 떠난 후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수학적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퇴근 시간. 캠퍼스를 막 나서려던 순자 할머니에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저희 수학 동아리인데요. 혹시 아주 잠깐만 조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박 교수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구나. 학생들은 기뻐하며 와르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노트를 펼쳐 보이며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르치는 즐거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예나 학생이 올렸다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SNS 같은 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 속에는 칠판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으로 수식을 쭉쭉 적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놀랍도록 긍정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소름 돋았어요. 이분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존경합니다. 하지만 몇몇 날카롭고 부정적인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나요? 그냥 하던 청소나 계속하지? 왜 나서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뜨거운 관심과 주목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깊은 상처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한때 간절히 꿈꾸었던 미래의 희미한 단서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만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하고 목에 금메달을 건 21살의 풋풋한 자신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눈빛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세상을 다 가질 듯한 자신감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순자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나 학생이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인터뷰하시는 거요. 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말씀만 하세요. 나를 수학 천재 청소 할머니라고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냥 윤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예나 학생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윤순자 씨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앞에 새롭게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들처럼 말이죠. 예나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캠퍼스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그녀를 숨겨진 수학 천재 윤순자 씨라고 대서특필했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제안은 뜻밖에도 지역의 한빛 시민대학에서 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혹시 저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빛 시민대학의 김 교수라는 분이 직접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순자 할머니와 같은 한국계로 할머니의 이야기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강연이요, 제가요.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강연 같은 거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요.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수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분명 많은 학생들, 특히 저희처럼 이민 와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청소부로서 그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말이죠. 이제 와서 갑자기 환한 무대 앞으로 나서라니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비정규직 수학 강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그녀가 저먼 젊은 시절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었던 바로 그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오래전에 접어버린 낡은 꿈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인정받을 만한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었습니다.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순자 할머니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너무 미리부터 걱정 마세요. 우선 강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머지는 그 후에 천천히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감히 저 넓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라도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한 번은 용기 내어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김 교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순자 선생님, 그럼 2주 후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준비 기간 동안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중요한 순간들을 힘겹게 떠올렸죠. 서울에서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 수학이라는 신비로운 세계와 처음으로 뜨겁게 사랑에 빠졌던 14살 소녀 시절의 기억.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당히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던 그 벅찬 순간. 그리고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고 나선 미국 땅으로 건너와야 했던 그 아픈 기억들까지 지훈 학생이 순자 할머니의 강연 준비를 발벗고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서툰 이야기를 정성껏 녹음하고 어설픈 발표 자료를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발음과 제스처까지 하나하나 코치하며 발표 연습까지 살뜰하게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지훈 학생이 연신 격려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자그마치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잊혀진 꿈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설렘이면서도 동시에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이었죠. 강연 당일, 한빛시민대학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호기심 어린 눈빛의 지역 주민들, 심지어 몇몇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까지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무대 뒤에서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메모지를 몇 번이나 다시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지훈 학생이 또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휴, 너무 긴장된다. 얘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괜찮아요. 아주머니, 그냥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김 교수가 먼저 무대에 올라 순자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수학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는 물론 인생의 소중한 지혜까지 겸비하신 분이죠. 윤순자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조명 아래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된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순간 갑자기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훈 학생의 환하고 격려 가득한 미소를 보자 순자 할머니는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수학 천재 청소 할머니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잔뜩 떨리고 갈라지던 목소리였지만 차츰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나갔습니다. 18살. 수학 문제 하나에 밤을 새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기억. 20살.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유일한 여학생으로 수학과에 진학해 온갖 편견과 싸워야 했던 그 험난했던 도전. 그리고 결혼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머 남원 미국 땅으로 건너와 그토록 사랑했던 수학과 자신의 모든 꿈을 가슴 깊이 접어야만 했던 그 시리고 아팠던 시간들까지. 한국에서도 여자가 교사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웠지만 미국에 와서는 언어와 문화라는 더 높은 장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청소부가 되었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수학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결코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수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기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놀이나 머리 아픈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이자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은 나이나 성별, 배경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연이 진행될수록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더 또렷한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마치 홀린 듯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눈빛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강당안은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고 순자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도 있었고 때로는 인생의 힘든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가슴 뭉클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따뜻한 악수를 청했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저도 신살의 용기를 내어 다시 대학에 들어갔어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오늘 선생님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저먼 젊은 시절 그토록 간절하게 교사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가 다시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의 흥분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어제 강연,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과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에서 특별 수학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학기 동안 매주 한 번씩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학부터 시작해서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강연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학생들을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진짜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아주 오래된 꿈이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한빛시민대학에서 수학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특별한 가르침에 대한 입소문이 솔솔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녀의 수업을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르침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개념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춰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온 마음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어쩌면 수많은 실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순자 할머니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그녀를 다시 찾아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전국 방송에서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꿈을 찾은 감동적인 이민자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관심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목소리들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몸담았던 한국대학교 내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정식 학위나 교사 자격증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의문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푼다고 해도 제대로 된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한 교수가 익명의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 교수조차도 내심 이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수학적 직관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체계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분명 부족할 겁니다. 이런 비판들은 점차 익명 게시판을 넘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순자 할머니도 그 불길한 소문들을 어렴풋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워크숍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는 그 벅찬 기쁨이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순자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더욱더 집요하고 깊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녀의 힘겨웠던 이민 과정, 한국에서의 정확한 학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지난 30년간의 알려지지 않은 삶. 그 모든 것이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것처럼 낱낱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감추고 싶었던 아픈 부분들까지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워크숍을 힘겹게 마치고 나오는 순자 할머니에게 한 기자가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윤순자 씨, 혹시 초기 미국 정착 과정에서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은 그녀에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순자 씨,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힘들게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또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깊은 잠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마치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오래된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워크숍을 위해 밤새워 준비했던 빛바랜 자료들.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느꼈던 그 벅찬 기쁨.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가만히 다시 떠올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순자 할머니는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해가 서서히 밝아오자 그녀는 마침내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마주하기로 한 것이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지훈 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부 다 들려주고 싶구나. 진실을, 나의 모든 진실을 말이다. 지훈 학생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함께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아주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던가 그런 걸 한번 열고 싶다. 나에 대한 그 모든 억측과 소문, 그리고 의혹들에 대해 내 입으로 직접 전부 다 답할 거야.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와 지훈 학생은 캠퍼스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 학생은 언론계에 아는 친구가 있다는 예나 학생을 함께 불렀고 셋은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블로그랑 SNS 채널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수 있어요. 예나 학생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역 언론사 몇 군데에도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한빛시민대학의 작은 강당에서 소규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호기심 어린 눈빛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심지어 박 교수도 저 멀리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랍도록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순자입니다. 최근 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입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듯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일. 관광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한이 훌쩍 지난 뒤에도 도저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결국 불법으로 체류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암울했던 시간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던 그 고단하고 서러웠던 나날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때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아픈 진실이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전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고 이제는 당당한 미국 시민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학교 학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빛바랜 졸업장, 사본과 성적 증명서를 모든 사람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며 자신의 학력이 모두 진실임을 당당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학 실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도 수학에 대한 저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단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강당하는 잠시 깊은 숙연함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놀라운 용기와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들의 눈에는 뜨거운 공감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도, 저의 간절했던 꿈도, 그리고 저의 식지 않는 열정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저를 멋대로 판단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불법 체류자였어요. 지금은 다행히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항상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오늘 선생님의 그 용기가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평범한 청소부의 놀라운 수학적 재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꿈을 잃지 않고 낯선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이민자들의 이야기였고,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모두 끝난 후 김 교수가 순자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저희 학교 워크숍을 계속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박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박 교수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교수에게 어떤 분노나 원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가 타인에 대한 이런저런 선입견과 오해에 쉽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의 수업에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제 고급 미적분학 수업에서 특별 강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좀 다른 신선한 관점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박 교수의 이 뜻밖의 제안은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를 넘어서 그녀의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네, 영광이겠습니다. 교수님,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어둑어둑한 저녁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을 휘몰아쳤던 폭풍 같은 나날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고통스러운 시련이 결국 그녀를 더욱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훈 학생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방금 기자회견 영상. 지금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 났어요.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모두들 아주머니 이야기에 엄청나게 감동받았대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성공한 거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교육방송에서 아주머니 인터뷰를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늦은 나이에 교육과 꿈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래요. 순자 할머니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다니. 인생이란 건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지훈 학생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시 떨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원 진학 에세이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셨는지에 대해서요. 괜찮으시죠?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지훈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를 거다.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수학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힘차게 시작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진정한 열정을 이 넓은 세상과 마음껏 나눌 준비가 말이죠. 2달 후
캠퍼스는 따스한 봄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벚꽃잎들 사이로 순자 할머니는 박 교수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강의실에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게 칠판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실생활 속에 숨어있는 미적분학의 재미있는 원리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강의는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개념이라도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놀랍도록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박 교수는 교실 맨 뒤편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강의를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후 박 교수가 순자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강의였습니다. 윤 교수님, 윤 교수님이라는 낯선 호칭에 순자 할머니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정식 교수 직함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호칭이 주는 따뜻한 존중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박 교수님.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학장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윤 선생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직책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하시더군요.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직책입니다. 특히 좀 소외된 배경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이죠.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제 특강이 아닌 학교의 공식적인 직책이었습니다. 그녀의 값진 경험과 깊은 지식을 학교가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정말 제가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될까요? 박 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 선생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지훈 학생에게 전했습니다. 지훈 학생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요. 와, 정말 대단해요. 아주머니 드디어 아주머니께서 제대로 인정받게 되셨네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희들 덕분이다. 너와 예나,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어준 모든 사람들 덕분이야. 지훈 학생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건 모두 아주머니의 그 용기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죠.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 아래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 그리고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비전통적인 나이의 학생들에게 그녀는 그 어떤 위대한 학자보다 훨씬 더 큰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학교의 특별 초청으로 졸업식에 귀빈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도왔던 많은 학생들이 바로 그날 자랑스러운 학사모를 썼고 그 빛나는 얼굴들 중에는 물론 지훈 학생도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지훈아, 정말 네가 자랑스럽구나. 순자 할머니가 그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 학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죠. 좋은 소식 있어요. MIT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구나.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 에세이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썼거든요. 면접관님들이 그 이야기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한 젊은이의 인생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쳤다니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이 왔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캠퍼스 내에 아담한 개인 사무실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낡은 걸레를 빨던 바로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린 근사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고 신기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캠퍼스 중앙광장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지난 1년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믿을 수 없는 변화들을 가만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청소부에서 존경받는 멘토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이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인물로 그 험난했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며 그녀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캠퍼스의 윤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가와 간단한 수학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기꺼이 그리고 다정하게 그들을 도왔습니다.